오랜만에 만난 자식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한숨 섞인 대답입니다. 엄마는 볼 때마다 그 얘기야. 아빠, 나 괜찮다니까. 분명 자식 걱정해서 나온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며느리에게도 그랬습니다. 애들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요즘 영어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던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꺼낸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유독 사람을 편안하게 끌어당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말하는데 자꾸만 오해를 삽니다. 진심을 다해 걱정해 주는데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 두 부류를 가르는 건 타고난 말재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한 끗 차이입니다. 칭찬을 100번 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로 원수조차 내 편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구나.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 하나가 오랫동안 멀어졌던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윤경 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해 64살 두 아들을 키워 모두 결혼시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작은아들은 같은 동네에 삽니다. 작은아들 부부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납니다. 손주 얼굴도 볼 겸 반찬도 좀 챙겨줄 겸 들르는 겁니다. 윤경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표면적으로는 늘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가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았는데 요즘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네, 어머니 오셨네요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윤경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늘 며느리에게 좋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살 빠진 것 같다. 얼굴이 작아졌네. 우리 며느리는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고 대단해. 손주들이 이렇게 예의 바른 건 다 엄마 교육 덕이야. 칭찬 아닌 게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시큰둥해졌습니다. 윤경 씨는 답답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왜 저러지? 좋게 말했는데 뭐가 불만인 거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민정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 민정이는 며느리 이름입니다. 윤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늘 칭찬만 했는데.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민정이 말로는 어머니가 올 때마다 평가받는 느낌이 든대. 윤경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가? 내가 언제 평가를 했어? 칭찬만 했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칭찬도 평가의 일종이래. 잘했다. 대단하다. 예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으면 부담이 된대.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못하면 실망시킬 것 같고. 윤경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좋은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싶었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오히려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건 윤경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 칭찬이 필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아이에게도 칭찬해야 하고 배우자에게도 칭찬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칭찬은 본질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말입니다. 잘했다라는 말은 평가입니다. 대단하다라는 말도 평가입니다. 예쁘다, 능력 있다, 훌륭하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라는 건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상대를 판정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라도 평가는 평가입니다. 물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달라집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이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 못하면 저 사람이 실망하겠지. 나는 지금 관찰당하고 있구나.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부담은 커집니다. 시어머니의 칭찬, 부모님의 칭찬, 오래된 친구의 칭찬.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칭찬이 불편해집니다. 고마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다 점점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윤경 씨의 며느리가 딱 그랬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칭찬이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번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쌓였던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했을까요? 칭찬 대신 무슨 말을 해야 마음이 열릴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애들 챙기느라 쉴 틈이 없겠다. 고생 많다. 이 말들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잘했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의 상황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냥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게 칭찬과 인정의 차이입니다.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정은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윤경 씨는 그날 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전부 칭찬이었습니다. 전부 잘한다, 대단하다, 훌륭하다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애들 때문에 뭐가 힘든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며느리를 만났을 때 윤경 씨는 칭찬 대신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얼굴에 피곤함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크게 터져서요. 야근이 많아요. 윤경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그 순간 며느리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놀란 것도 같고 안도한 것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애들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윤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기 상황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며느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칭찬 대신 인정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하게 관계를 바꾸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처럼 멀어진 사이도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박종호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살,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김영수 씨입니다. 종호 씨와 영수 씨는 한때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것도 서로였고, 부모님 상을 치를 때 밤새 곁을 지켜준 것도 서로였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창회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무슨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3년 전 영수 씨가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종호 씨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밥도 먹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종호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좀 안 좋다.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좀 더 알아보고 하지 그랬어.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40년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친구가 아니라 쓴소리도 해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수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대화가 끊겼습니다. 종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기분 나빴나?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그런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영수 씨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종호 씨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며 끊어버립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나도 일부러 피하는 게 느껴집니다. 종호 씨는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40년 우정이 고작 그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건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종호 씨는 영수 씨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미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호 씨는 우연히 다른 동창에게서 영수 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수 식당 접었대. 작년에 정리했다더라. 종호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위치가 안 좋다고 했던 그 말. 영수 씨는 퇴직금을 털어 시작한 식당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결정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시작했을까? 그런데 오랜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첫마디가 위치가 안 좋다였습니다. 종호 씨는 그제야 영수 씨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응원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생했다, 대단하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을 겁니다. 종호 씨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위치는 좋지 않았고 결국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그 순간 원했던 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나는 응원한다는 마음. 힘들면 말해. 내가 옆에 있을게라는 믿음. 그걸 원했던 겁니다. 종호 씨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을 꺼내나. 먼저 연락하면 체면이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40년 친구를 원수처럼 피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종호 씨는 영수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는 자신이 없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야, 3년 전 그때 일 때문에 연락한다. 내가 그때 한 말,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거였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겠더라. 내가 얼마나 마음 상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미안하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담았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겠더라. 내가 얼마나 마음 상했을지. 또 하나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이 들어갔다면 아마 안 통했을 겁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붙었다면 오히려 역효과였을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종호 씨는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문자가 왔습니다. 종호야, 솔직히 그때 많이 서운했어. 근데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 나도 너무 오래 끌었다. 언제 한번 보자. 종호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한 통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선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호 씨가 보낸 문자에서 핵심은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겠더라.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이 말이 빠지면 안 통합니다. 미안해. 근데 나는 좋은 뜻이었어.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과가 사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처럼 들립니다. 사과 앞에는 반드시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많이 서운했겠다. 그 상황에서 내가 화날 만했어. 내가 그 말을 들었어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사과가 진짜 사과가 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과는 반쪽짜리입니다. 종호 씨는 그걸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겠더라. 이 한마디가 3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종호 씨와 영수 씨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주 만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40년 우정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사과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먼저 손 내미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을까요? 그건 사과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듭니다. 종호 씨가 연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수 씨도 연락을 안 했을 겁니다.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평생 남남으로 살았을 겁니다.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더 잘못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멀어진 형제, 연락이 끊긴 친구, 어색해진 사람. 먼저 연락하기 어려우신가요? 내가 왜?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평생 어색하게 지내는 것과 먼저 손 내밀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어느 쪽이 남은 인생에 덜 후회가 될까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그 두 마디가 원수 같던 사이도 다시 가깝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말, 좋다고 믿어왔던 말. 그런데 사실은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말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이 말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셨을 겁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천천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6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41살이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숙 씨는 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났습니다. 딸도 엄마랑 얘기하면 편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딸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응, 알았어. 끊을게 하고 금방 끊어버립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미룹니다. 정숙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딸에게 늘 좋은 말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회사 별로라고. 다른 데 알아봐. 딸이 남편과 다퉜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참아. 남편이 바깥일 하느라 힘든 거야.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딸이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컸어.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정숙 씨 입장에서는 전부 딸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딸은 회사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그 회사 별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남편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꺼낸 건 속상해서였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내가 참아라는 충고였습니다. 아이 교육 고민을 말한 건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 끝에 붙는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문장. 이 말이 붙는 순간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반박을 막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꼈든 내 의도가 좋았으니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딸은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건 조언과 충고뿐이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딸을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진심으로 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춰보세요. 상대가 지금 조언을 원하는 건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건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조언은 상대가 요청할 때 하면 됩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을 때 대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는데 먼저 조언을 하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두 번째,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최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살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작은아들은 회사원입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이었습니다. 아들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시장 조사도 했고 거래처도 확보했고 사업 계획도 꼼꼼히 세웠다고 했습니다. 영호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가 마침 경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주변에서 사업 접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안 좋다. 좀 더 기다렸다가 해라. 그 업종은 경쟁이 심해서 힘들다. 괜히 무리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결국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못마땅했지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기는 시기가 왔습니다. 물류비도 올랐고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빚도 좀 졌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영호 씨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영호 씨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예측이 맞았으니까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 집에 잘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금방 갑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영호 씨는 답답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사실대로 말한 건데 왜 삐친 거야?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앞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아간 건 위로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내 말이 맞았잖아였습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까지 그걸 확인시켜 주니까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 말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본질은 내가 옳았다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입니다.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말입니다. 물론 그 순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내 예측이 맞았다는 뿌듯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상대는 이미 실패를 경험해서 힘든 상태입니다. 거기에 내 말이 맞았다는 말까지 들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았다는 것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내 말이 맞았잖아만 들을 테니까요. 영호 씨는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을 걱정해서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이 실제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맞았다를 확인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참아보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상대는 이미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굳이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살, 며느리와 함께 삽니다. 아들은 해외 파견 근무 중이라 2년째 집에 없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둘, 그리고 순자 씨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는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 아침밥은 시리얼이나 빵으로 때웁니다. 순자 씨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 때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밥을 차려 먹였어.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지쳐 보입니다. 청소는 대충대충, 빨래도 밀려 있습니다. 순자 씨는 한마디 합니다.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은 다 했어. 주말에 며느리가 좀 쉬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순자 씨는 또 한마디 합니다. 나 때는 쉬는 날이 없었어. 주말에도 시장 보고 밑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순자 씨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집안일을 다 했고 시부모님도 모셨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것도 못하나 싶은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며느리도 힘듭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닙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학교 알림장도 확인하고 학원 스케줄도 맞추고 업무도 처리합니다. 그렇게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듣는 말이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입니다.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로 들립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시어머니와 얼굴 마주치는 것도 피합니다. 집에 와도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순자 씨는 답답합니다. 자신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며느리가 저러나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의 문제는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순자 씨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전업주부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면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순자 씨가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맞벌이가 많습니다. 여자도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멉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하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더 잘했다. 너는 부족하다. 너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순자 씨는 나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걱정되는 마음, 손주들이 잘 크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또한 순자 씨 본인이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고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 때는이라는 말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내 고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로 나와버리기 때문입니다.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요즘 많이 힘들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3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이 말들은 전부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걱정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전부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는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부족하다. 내가 더 잘한다. 내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집니다. 진심은 좋았는데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누군가에게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다쳤던 적은 없으셨나요? 분명 상대는 나쁜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칭찬보다 인정이 마음을 연다는 것.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말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 그리고 좋은 뜻으로 했던 말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얼굴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 형제, 오랜 친구.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다르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그 말들,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말,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 힘들었겠다, 수고했다라는 말, 이 말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 것은 뒤로 미루고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해왔을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습니다. 남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말을 건네보세요. 많이 힘들었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 마음에 걸리는 일들. 그게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때로는 서툴렀고, 때로는 부족했지만 늘 진심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스스로를 인정해줘도 됩니다. 수고했다고 말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남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주변에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구독해 두셔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